제가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고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린 그 병장. 그날 밤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영욱입니다. 올해 74살이고요. 20년 전에 국방부에서 은퇴한 전직 장성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 손자 민준이가 군대에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자대 배치받고 나서부터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거든요. 전화해도 목소리가 힘이 없고 면회 오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닌지, 혹시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부대에 가보자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가면 부대가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럼 민준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평범한 할머니로 가기로 했어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선글라스까지 썼어요. 날이 밝아서 눈이 부시다는 핑계로요. 사실은 누군가 알아볼까봐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덕분에 부대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민준이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가득 담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부대에 갔어요. 면회실에 들어섰는데 한 병장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 병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할머니들은 군대 예절도 모르시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도시락도 검사해야 한다면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근데 그 병장이 도시락을 보더니 이런 걸 왜 가져왔냐고. 부대 급식이 더 낫다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바닥에 엎어버렸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불고기가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50년 가까이 몸에 밴 군인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민준이가 면회실로 나왔어요. 바닥에 엎어진 도시락을 보고 무릎 꿇은 할머니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면회 시간 내내 민준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것 같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모욕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그분들은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분들인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제자인 조성아 중장에게. 근데 그 전화 통화가 끝나고 1시간 뒤에 그 부대에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장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성아 중장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놀라더라고요. 장군님 어떻게 된 일이세요? 20년 만에 처음 전화 주시는데.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해줬어요. 선글라스 쓰고 간 것부터 도시락 엎어진 것까지. 조성아가 듣고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바뀌더라고요. 장군님 그 부대가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직접 가겠습니다. 아니야 조성아. 너무 큰일로 만들지는 말고 그냥 부대 분위기나 좀 확인해달라는 거였는데. 근데 조성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군님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병영 문화의 문제예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한편 그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면회실에서 일한 중이가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을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대요. 대한민국 최초 여성 장군 최영욱. 사진을 보는 순간 확신했대요.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중위가 급하게 대대장에게 보고했어요.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면회 온 할머니가 최영욱 장군님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잖아. 근데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오전에 감찰실에서 나간다고. 부대 병영 문화 점검을 한다고. 대대장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전 부대에 비상이 걸렸어요. 장세원 병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입었어요. 원스타 계급장을 달고 조성아와 함께 그 부대에 갔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간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제히 경례를 하더라고요. 국방부 최영욱 장군님 오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장병들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어제 그 할머니가 장군이라고? 말도 안 돼. 특히 장세원 병장 표정은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 같더라고요. 강당의 모든 장병들을 모았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제 평범한 할머니로 이곳에 왔습니다. 손자 면회를 위해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한 병장이 제게서 도시락을 빼앗아서 바닥에 엎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예절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강당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장세원 병장에게 쏠렸어요. 그 병장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고마워해야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장세원 병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병장이 한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세원 병장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병장을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할머니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장세원이 고개를 숙이고 말하더라고요. 장군님, 저는 할머니가 무서워요. 뭔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세원의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장세원이 할머니한테 정말 못됐었대요.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면 맛없다고 했고, 할머니가 용돈을 주려고 하면 필요 없다고 했고, 할머니가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싫다고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미 너무 늦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세원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 말을 듣고 장세원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말 한번 못 해보고 고마우니까 죄송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한번 못 해보고 할머니를 떠나보낸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 무서워진대요. 자기 할머니가 생각나서 자기가 얼마나 못된 손자였는지 생각나서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더 매정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자꾸 생각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 고리를 끊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해줬어요. 세원아, 내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야. 할머니들은 다 그래. 손자가 잘못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다른 할머니들한테는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할머니가 그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장세원이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더라고요.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저는 그 병장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했어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영원히 잘못된 사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그리고 민준이를 불러서 따로 물어봤어요. 부대 생활이 어떤지, 정말 괜찮은지. 민준이가 그제야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민준이한테 말해줬어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할머니가 책임질게. 그날 부대장과 긴 얘기를 했어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주간 토론 시간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할 기회를 주고 선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창구를 활성화하자고 했어요. 부대장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다고.
저는 부대를 떠나면서 모든 장병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서로를 형제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거예요. 그때 젊은 사람들한테서 존중받고 싶으시죠?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근데 제가 부대를 떠나려고 하는데 장세원 병장이 제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장세원이 건넨 편지를 받아든 순간 손에서 편지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편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가득했어요. 최영욱 장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군님께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군인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군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다른 할머니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건 정말 비겁한 일이었어요. 제가 아픈 만큼 다른 분도 아프게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못다 한 효도를 다른 분들께 해드리면서 제 할머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미안해요. 친구의 할머니한테 그런 짓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조성아한테 말했어요. 이 부대는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봐달라고. 병영 문화 개선 특별 훈련을 시켜달라고. 조성아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리고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간 토론 시간에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임들이 후임들을 더 잘 챙기고 전체적으로 화목해졌다고. 특히 장세원 병장이 가장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선수범해서 후임들 챙기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드리는 봉사활동도 신청했다고. 민준이도 전화할 때마다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요. 빨리 전역해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한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부대에서 존중과 배려의 주간 행사를 한다고. 장세원 병장이 직접 기획했다고. 가면 벗기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대가 병영 문화혁신 사례로 모범부대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준이 저녁일이 다가왔을 때 저는 다시 그 부대에 갔어요. 이번에도 평범한 할머니 차림으로. 부대장이 저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장군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세원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장군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환해져 있었어요. 장세원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장군님, 저 병영 문화 개선 유공자로 표창 받았어요. 전부 장군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사회복지사 공부해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준이 전역하는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전역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 옷을 입고 부대에 갔어요. 선글라스는 이번에 안 썼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부대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병들 표정이 밝고 서로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민준이가 저녁 수속을 마치고 나왔을 때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제가 쓴 편지예요.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께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손자인 것 같아요. 이런 할머니를 둔 손자가 몇이나 될까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부대에 오신 게 부끄러웠어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셨구나. 할머니가 오신 후로 부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사람들도.
장세원 병장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좋은 선임이에요. 후임들을 정말 잘 챙겨줘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큰 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할머니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더라고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고, 그때 장세원이 다가와서 말하더라고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저도 편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장세원이 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군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 가면을 벗을 때 시작된다고. 저는 그동안 환한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생각나서 아픈 마음을 숨기려고. 근데 장군님 덕분에 그 가면을 벗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웃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역하면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제 할머니한테 못다 한 효도를 다른 분들께 해드리면서 장군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부대를 떠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 명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앨범을 꺼냈어요. 민준이 저녁 사진과 편지들을. 그리고 제가 그날 썼던 선글라스도 함께 넣었어요. 그 선글라스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진짜 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일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평범한 할머니로 갔기 때문에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었고, 만약에 제가 군복을 입고 갔다면 모든 게 포장됐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고, 때로는 우리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저도 그날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 가면을 벗을 때 시작된답니다. 지금도 그 부대에서는 장세원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다른 부대에도 전파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진심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민준이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면서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동아리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기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장세원이는 정말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해요. 가끔 안부 전화를 주는데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매일매일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부대는 지금도 모범부대로 유명해요. 병영 문화 개선의 성공 사례로 다른 부대 간부들이 견학을 올 정도래요. 조성아도 가끔 연락해서 말해요. 장군님 그때 일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국방부 전체가 달라졌다고. 저는 이제 74살이에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싶어요. 진정한 존중이 뭔지,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가끔 그 선글라스를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왜 가면을 쓰고 살까? 서로를 진짜 모습으로 보면 안 되는 걸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권위나 지위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날 도시락이 바닥에 엎어졌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아픈 일이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외모나 나이 때문에 무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가능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진심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최영욱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74살 할머니예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계급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권위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가면을 벗고 살아갈 거예요. 진짜 모습으로,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